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금년 들어서 첫 번째 법회 시작합니다. 합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불교 교리의 요약집과도 같은 디가니카야 33번 경이죠. 그 중에 지금 5가지로 구성된 법들 시작을 했습니다. 5가지로 구성된 법을 합성경에서는 첫 번째 오온, 그리고 오치온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뭐 오온이 무엇냐라고 하면 쉽게들 알지요. 색수상행식 5가지가 오온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 오온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일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이라는 색수상행식 이 5가지 무더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하죠. 붙잡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오온에 집착된 상태, 집착된 색수상행식 이 5가지의 무더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처님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신, 몸과 함께하는 존재 상태라고도 말하는 그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색수상행식 오온 5가지에 집착된 상태가 나 자신이다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다 보니까 오온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색수상행식 5가지입니다 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넘어갈 수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를 구성하는 그 5가지를 이름으로만 색수상행식입니다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것들의 구성 상태인 내가 정의 될 수 있느냐,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떠한 존재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여러 주를 할애해서 그렇다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으로의 색수상행식 각각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쌓여가지고 누적된 덩어리로 함께 있고 거기에 집착되었다라고 하는 상태를 스스로 나로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것일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공부를 시작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해주는 경전, 니카야에는 몇 가지 경전이 나타났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 경전을 본 거죠. 한 가지는 취착의 양상경 22번 상류다의 56번 경이죠. 이 경에서는 5가지, 즉 오온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쌓여 있는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일까라고 정의해 주는 거죠. 자, 색은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죠? 사대와 사대조색이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의 사대조색, 이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쌓여 있는 것이 색온이라고 정의가 됐죠. 수는 뭔가요? 삶의 과정에서 내가 매 순간순간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한 것들, 즐겁다라는 느낌으로 경험이 되든 괴롭다라는 느낌으로 경험되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으로 경험이 되든 삶의 순간순간 경험된 느낌들이 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게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은
진도를 먼저 나갔네. 취책의 양상경에서는 수가 있는데 이 수 또한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라고 해서 안으로 색을 보는 과정, 즉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인식하는 그 삶의 과정에서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촉을 조건으로 생겨난 느낌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안촉생수 이래 되었고, 마찬가지 안이비설신의 6가지에 대해서 의촉생수까지 이렇게 안이비설신의라는 감각 주관에 기준한 6가지의 느낌을 경험한 거, 6가지로 경험된 느낌, 요것이 쌓여 있는 것이 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런가 하면 상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한다, 인식한다라고 할 때 바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중심에 두고 색에 대한 상이 있고 성향 미촉 법에 대한 상이 있다라고 해서 색상 내지 법상의 6가지 상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런가 하면 행은 무언가요? 행이라고 하면 무언가 6가지 행이 쌓여 있다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은 그와는 좀 다르게 말하죠. 행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 그래서 형성작용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그 구체적 과정을 경전은 의도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행은 색사 내지 법사, 색성향 미촉법에 대한 의도가 행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죠. 이때 물론 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미가, 좁은 의미로 치면 아직까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기 이전 상태의 의도, 이렇게도 불릴 수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의도한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행위가 진행된다 라고 해서 의도라는 자체가 그대로 행위 전반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죠. 이때 오온의 행위 6가지 의도로 정의된다라고 할 때 이 의도는 바로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안식 내지 의식까지 안이비설신의로 정의되는 6가지 식들이 쌓여 있는 거, 이것이 식이다라고 22번 상류자의 56번 경에서는 오온이라는 것이 어쨌든 무언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고 그 쌓여 있는 것들을 지칭하는데, 각각이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일까라고 무언가 좀 양적인 측면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경전이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정의하는 두 번째 경전으로는 22번 상류자의 79번 경, 삼켜버린 경이 나왔죠. 이 경에서는 그렇다면 색수상 행식 오온은 이러한 것들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쌓여 있는 각각의 것,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각각이 어떤 것들일까? 질량적으로 덩어리져 쌓여 있다라는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성질, 어떤 작용을 갖는 것을 색이라 하고,
내지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성질의 측면에서 오온을 정의하는 격이 79번경 삼켜버린 경이죠. 자, 그랬을 때 색은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뭐 색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알아본 거지만 물질로 구성된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지수화풍 4대라는 요소적인 거, 이 요소들이 결합한 것으로의 4대 조색,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떤 4대가 결합해서 덩어리져 있다, 결합된 상태다, 요렇게만 우리 삶에서 만나지는 건 아니죠. 우리 삶에서는 그냥 4대 조색입니다, 덩어리져 있는 어떤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규정되어 가지고 지금 나와 만난 이 물질은 종입니다, 의자입니다, 어떤 형태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4대 조색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라는 개념, 내 삶에서 직접 만나지는 어떠한 상태라고 표현할 때는 무엇을 필요로 하죠? 공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보았죠. 그래서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다가 사실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이라는 것이 함께해서 물질을 규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육계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았죠.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수화풍 공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영역이 있고, 거기에 이 물질과 대등하게 또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독립된 존재 요소가 있는데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아지타 깨살감발리 같은 사람은 인간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었다라고 해서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 작용할 때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부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아지타 깨살감발리식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몸이 죽으면 2차적으로 생겨난 마음은 토대가 되는 몸이 없어짐과 함께 소멸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지타 깨살감발리에 의한 이런 견해는 단멸론, 윤회 없음, 죽음은 끝이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지만 부처님은 이제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말하나요? 인간은 지수화풍 4대가 아니고 6개, 6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수화풍 공이라고 하는 물질의 규정에다가 거기에 종속되지 않은, 거기에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물질과 대등한 존재 상태를 보여주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을 함께 요소로 제시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살다가 100년 남짓 살다 보면 물질로 이루어진 몸은 죽어야 한다라는 상황에 만났을 때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대등하게 삶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돼요? 몸 따라 죽지 않는 거죠. 다만 몸과 함께 존재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 이거 부처님이 말하는 윤회죠. 물론 부처님은 이렇게 요소라고 설명되는 식이, 이 마음이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시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 윤회하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아지타 깨살감발리식의 죽음은 끝이요 라는 단멸론도 몸 따라 죽지 않는 식을 제시함으로써 극복하고, 이러한 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무화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힌두교가 제시하는 아트만 이러한 상견도 극복하고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무아적인 윤회가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그 6가지 요소로까지 확장이 됩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물질이 그럼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이냐? 상켜버린 경에서 루파띠라는 단어로 나타났죠. 잠깐만요. 요거네 조금 이따 인쇄해 드릴게. 그래서 루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내는 물질의 특성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오온 자체를 설명하는 번역하는 국내외 7기관의 번역을 비교해 보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와 4대조 색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공이라고 하는 비어있음과 함께해서 어떤 것으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공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4대와 4대조색, 이것이 가지는 특성으로의 루파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한 거죠. 공간이라고 하는 비어있는 것의 상대 개념으로 4대와 4대조색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비어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서 서면 되는 거죠. 내가 가서 서면 내 자리인 거라. 그런데 내가 저기 가서 쓰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이미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거기 서기 위해서는 그대가 비켜줘야겠습니다. 라고. 내가 있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 내가 거기에 서려고 하니까 먼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려고 하면 가서 부딪혀야 된다. 이런 개념. 그래서 색이 가지는 특징을 부딪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죠. 루파티. 그렇게 이제 삼켜버린 경험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수는 무엇일까라고 하니,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앞서갔지만 결국은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안이비설신의 감각 주관인 육내입죠. 색성향 미처 법, 감각 객관인 육외입죠. 이 인식 과정에서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함께 만나는 것이다. 한순간 이전에 본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대상이 된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게 삼사화합 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한 결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돼요? 그 느낌이 바로 나에게 경험된다.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느낌, 요것을 수라고 한다. 또는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난 느낌들이 나에게 경험된다. 이것을 수라고 한다.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험된 느낌 이래도 좋고, 그러한 느낌을 경험한 이렇게 보아도 좋고, 그런 삶의 과정의 일부, 수, 경험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상은 무엇냐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주제로 우리가 보았던 거죠. 상, 원어가 산냐입니다. 그리고 왜 상이라 하느냐라고 하니 산자나띠, 자나띠,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with 함께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간 불교계에서는 상을 인식한다, 지각한다 라고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알을 만드는 과정으로 상을 설명해 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니카야대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은 결코 그게 아니라 대상을 구체적으로 분별해 아는 거, 인식하는 일의 주체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시기하는 거고, 그 시기 대상을 인식한다, 분별해 아는 가운데 함께 아는 것으로의 상이 설명되는 거죠. 이때 함께 한다라는 개념 어떻게 말했죠? 동준 씨, 네. 동준 씨 지금 안경이 색깔이 좀 들어있는 안경인가? 색깔 안 들어있나? 아니. 렌즈 그래. 아니. 색 안 들어있죠. 요새는 색을 잘 안 넣는 것 같아. 근데 옛날에는 해피 스님 처음 안경 쓰기 시작한 한 30년쯤 전에는 안경을 만드는데 렌즈에 뭐 파란색, 붉은색 이런 색을 조금 넣었어요. 왜 그 색을 넣는지 전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색을 넣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볼 때 누가 봐요? 내 눈이 보잖아. 눈이 세상을 보는데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 보는 세상하고 이때도 보지 않아요? 근데 안경을 쓰고 볼 때하고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안경을 안 썼을 때는 그냥 눈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안경에 살짝 깔려있는 그 파란색이 더해진 상태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동준 씨를 본다. 우리 동준 법부님을 보면 어떻게 봐요? 그냥 해피 스님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해피 스님이 파란색을, 그러니까 파란색 안경을 꼈다라는 것은 동준 법부님에다가 파란색을 덧씌워가지고 파랑화된 상태로 동준 법부님을 보게 되겠죠. 이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보는데 바로 파란색이 함께 본다. 파란색을 더해서 본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산제나띠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대상을 인식할 때에 마음 스스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대상을 보지 못하고 상이라고 하는 이 내적인 경향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삶의 과정이 선한 사람은 선하다는 경향을 얹어서 보니까 이 대상을 보고 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과정이 악했던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보는데 거기에 악한 과정,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악함의 경향이 얹어져서 보니까 똑같은 대상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삶을 설명하지 않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간 불교계에서 인식한다, 대상에 대해서 분별해 아는 일의 중심을 식에다 두지 못하고 상에다 두다 보니까 상은 이렇게 안경을 쓰는 것처럼 함께 보는 일, 인식하는 일에 제3자로 간섭자로 참여할 뿐인데 실제로 보는 일의 주체는 식이라는 마음인데 이 부분을 놓쳤죠. 그래서 식이라는 것에는 어떤 활동성, 작용성을 배제해버리고 상이야말로 인식하는 그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많이 보았었죠. 우리가 교리서적을 만나보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 식이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박보부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분별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입니다. 이렇게 식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것이 수의 과정을 거쳐서 상의 과정 가야 비로소 상이라고 하는 인식, 지각 여기에 와서 내가 방금 알아챈 이 대상이 박보부님이다 라고 분별해서 아는 인식이 완성되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경전과 다르죠. 이건 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주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행이 있습니다. 행은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상카타 마비 상카론 띠 상카라라고 해서 유위라는 말하고 형성하다라는 두 가지 말을 이어가지고 복합어로 만들어서 그래서 행이다. 그래서 형성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1시간 반 가까이 걸려가지고 행 하나를 주제로 설명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상카타 유위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유위가 알려지지 않은 위에서 유위와 연결된 복합된 행을 설명하려니까 그냥 형성된 거를 다시 형성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좀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 형이상학 중에 가장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행이다, 상카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안에는 형이상학이 없다. 삶은 심오한 영역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오한 부분은 심오함을 보완할 수 있는 눈을 시력을 개선하는 일을 필요로 할 뿐이지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완성된 지혜를 통해서 보아서 알려주는 거 이것이 경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카타 유위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니까 자, 유위 뭐였나요? 기본적으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이었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삶의 영역. 달리 말하면 탐진치가 함께하는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아라한처럼 삶을 완성된 분들은 빼놓고 중생이라고 불리는 이 불완전한 존재 상태 위에서 형성한다. 번뇌의 영향 가운데에 어떤 형성의 작용을 거치는 것 이것이 행이다. 그래서 이러한 형성작용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 이런 부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부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이러한 주제 자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공부하는 거예요? 오온에 집착된 상태 오치온이 곧 나다. 내가 바로 오치온이다. 그러니 나를 구성하는 것들로서의 색수상 행식을 분명하게 알아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필요성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행이 무엇일까요? 그거 형이상학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으로 치부해버리면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박보부님 그러겠죠?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중에 하나가 행인데 그걸 형이상학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나는 누굴까? 몰라. 부처님도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1시간 반을 투자해가지고 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삶,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 중생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취착의 양상경이 말하는 의도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이 업짓는 과정을 통해서 번뇌의 영향이 가해진 업이 상을 잠재하고 식을 머물게 하는 이러한 형성의 과정을 행위라고 한다라는 거 분명히 보았죠. 그래서 그 행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요 오온의 정의, 요 각각의 비교된 이야기를 보았던 거죠. 요 표를 통해서 비교해봤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경전은 동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7군데가 다 다르게 번역을 할까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뭐 그게 좀 현실이었고요. 자, 그러면서 행은 삼켜버림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렇죠. 삼켜버림경의 2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행이라고 말하는가?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고 불린다. 그러면 무엇을 유위에서 형성하는가? 색이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를 수가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 상이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 행이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 식이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유위에서 형성한다고 해서 행이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색이 아라는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했죠. 거의 최초로 이렇게 번역을 해냈다. 왜냐하면 이게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요런 문법적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돼야 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용법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이런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형성작용 상카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 자, 유위라는 게 뭐였어요? 탐진치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번뇌에 영향을 받는 삶이잖아요. 자, 이럴 때 번뇌라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용루, 유루, 무명루.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번뇌가 말해지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최후에 가서 끊어내고 해탈하는 이러한 번뇌가 무명루라고요. 그럴 때 이 무명루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열반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신두교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거지만 세간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하잖아요. 어떤 오해를 하나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상, 전도된 심, 전도된 견해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말하는 이 유위라는 것의 가장 근본에 가면 상락아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수님은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상카라죠. 이 행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한 실상 그대로의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어떻게 살아요? 삶의 그 본질 자리에서부터 상락아정이요. 대표적으로 하면 자아요, 본질이요, 참된 것이요. 나는 참된 것이요.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본질인 참된 것이요. 라고 아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을 깔고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바로 그 때문이요.
라고 말하는 요것이 유위라는 것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그래 한 거죠. 색이 아여, 색은 아뜨만이여 잠든 거요? 라고 하는 그런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 수는 아뜨만이여, 수는 참된 거요? 라는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 상행식 마찬가지죠. 이렇게 오온 자체를 형성을 한다.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 색은 색대로 색은 아뜨만입니다. 라는 그런 유위에서 형성한다. 수상행, 식은 식 그대로 아뜨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위적 상황 위에서 형성한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경전을 통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린 거죠.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랬을 때 요 비교표를 한 장 넘겨보면 아마 동진이 그냥 듣기만 할래? 아니면 와서 같이 옆에서 보래? 일단 듣기만. 그래. 어차피 몰라가지고. 그래. 자, 그거 보면 이제 앞에는 표를 통해 가지고 오온 모두를 일곱 기관에 비교를 해줬죠. 이제 여기부터는 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쨌든 가장 어려운 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행이 무엇이라고 정의해주는 이 하나의 문장을 놓고 7개 기관이 또한 각각이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행의 상세정의 근본경전연구회 방금 읽어드린 대로 번역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초기불전연구원이죠. 초불연에서는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심리현상들이라 부르는가?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인식이 인식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심리현상들이 심리현상들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요. 그래서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심리현상들이라 한다. 우리 번역하고는 기본적으로 행 자체를 심리현상들로 번역한 데부터 차이가 있고,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색이 아뜨만이라는 유위에서 형성하는 거야. 이렇게 번역했는데 초불전에서는 물질이 물질이게끔 형성된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라고 해서 이건 좀 접근이 다르죠. 한국빨리성전협회는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수행승들이여 왜 형성이라고 하는가? 유위로 조작하는 까닭으로 수행승들이여 형성이라고 한다. 무엇을 유위로 조작하는가? 물질을 물질인 것으로 유위로 조작해내며 느낌을 느낌인 것으로 유위로 조작해내며 지각을 지각인 것으로 유위로 조작해내며 형성을 형성인 것으로 유위로 조작해내며 의식을 의식인 것으로 유위로 조작해낸다. 수행승들이여 유위로 조작하기 때문에 형성이라고 한다. 초불련하고도 또 좀 상당히 다른 번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 차이를 볼 수 있고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PTS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냥 대충 보면 That is why Braden the word activities compound is used, and what compounds do they compose? It is body that they compose into compound of body. It is feeling that they compose into feeling compound. 이렇게 이제 쭉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개념이죠.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이어지는 또 다른 형성 과정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는 이제 좀 많이 번역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인사로 비쿠께서도 좀 유사한 번역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어서 비쿠 보디 스님도 세 번째 줄에 보면 they conditioned form as form 이래서 조건 지어진 형성된 것을 형성으로 다시 형성한다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유위라는 중생의 영역에서 어떤 액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측면으로 보다는 이미 한 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거를 또 다시 2차적인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가 계속 중복되어가는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한국 빨리 성전협회가 그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유위라는 말을 써서 번역하고 있고요. 마이클 얼즈도 이제 같은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오온의 정의가 지금 식은 아직 안 했죠. 식 하나를 빼놓고 7군데의 국내외 기관이 각각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니까야가 설명하는 바를 니까야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았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오랜 시간을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혹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테라와다 불교의 부동의 준거라고 불리는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니까야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청정도론이라는 경향 위에서 청정도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가지고 경향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 이게 상이잖아요. 그런데 경전을 해석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약간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청정도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니까야를 보기 때문에 니까야라고 하는 하나의 대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니까야를 보지 못하고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더해가지고 보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제가 발표를 했지만 니까야의 번역 불사를 위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도 새로 제작하고 한 10년 걸려서라도 안경 끼지 않고 니까야를 직접 보아서 번역하는 이 불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7군데가 비교될 때에 다른 6군데의 번역과 해석과 우리의 번역 해석이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행까지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과 행 마친 거로 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매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단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떫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짜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한다. 비구들이요, 그러므로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이랬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아마도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 단어를 뽑을 것 같아요. 박법은님 네. 어떤 단어를 뽑을까요? 윈자나 아니 그거보다 윈자나 예, 위자라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는 불교 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자나띠 알다라는 의미죠. 자나띠 거기에 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었는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한 가지는 잘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단어 잘 아시죠? 윗바사나. 윗바사나. 바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보다라는 말에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일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때 위라고 하면 정보분이 윗바사나가 뭐 하는 거죠? 윗바사나. 꿰뚫어 본다. 꿰뚫어 본다. 보통 윗바사나 뭐 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수용. 근데 그 수행하는 윗바사나를 동준이 혹시 아나요? 윗바사나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긴 봤는데. 윗바사나 뭔지 모르고요. 해체해서 보면. 그래 보통은 윗바사나를 말할 때 해체해서 보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해체해서 보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위라는 접두어를 두 번째 나오는 분리, 분별 이런 의미를 적용해 가지고 보는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 분리해서 봐, 분별해서 봐. 그러니까 요놈 잘 분리한.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게 나라는 존재가 따지고 보면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색은 색대로 분리하고 수는 수대로 분리하고 상, 행식 각각대로 분리해보자. 이런 거를 말하자면 오온을 각각으로 해체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해체해서 보기라고 윗바사나를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글쎄 이거를 뭐 테라와다가 그렇게 라고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테라와다에서는 이 위를 첫 번째 의미 잘 아까 정보부님 꿰뚫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윗바사나는요 잘 보는 일이에요. 잘 보는 수행. 여기서 잘 본다라는 거 어떻게 보는 걸까요? 잘 보려면 일단은 속아서 보면 안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예요? 존재의 실상이지 뭐. 존재의 실상 뭐죠? 무상고, 무와,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잠시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죠? 무아라는 거 계속 변해야 하는 그래서 더러운 조건을 만나면 더러워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는 일을 통해서 해탈하자. 윗바사나라는 게 따지면 이런 거예요.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수행 경전을 보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점적으로는 각각의 존재들의 실상을 보자.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무상한 것이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것. 잠시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무아적인 것들에다가 그동안은 내가 이게 상나가정이라고 참된 거라고 붙잡고 살았지만
보아내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곳에 내가 무엇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을 통해 가지고 가래를 만들까?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삶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탐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번뇌를 부수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런 과정을 완성해서 패턴하는 거 윗바사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요 위라고 하는 적두사는 잘 요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분리분별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윗바사나 우리는 요거 해체해서 보기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요거는 해체된 상태. 글쎄 뭐 해체라는 말이 뭐 무아라는 개념으로 연결된다, 무상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은 윗바사나 그렇게 볼 일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위라는 의미를 설명하고 나면 그럼 이제 위자나띠라는 말 자체는 분리해서 한다, 분별해서 한다. 그래서 분별해서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부처님은 뭐 방금도 우리가 적어봤지만 존재하는 것, 삶의 과정에서 보는 나, 보이는 대상 이 모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분별해서 알면 참으로 내가 지금 만난 이러한 상황은 무상고 무아인 것이요 라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 분별되지 않아가지고 잘못 분별하면 이게 참된 거요 라고 붙잡으면서부터 사실과 괴일이 된 삶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야말로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how 어떻게라고 하는 개념이 2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사실 그대로 분별해서 할까? 요 개념. 사실은요. 수행이라는 것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그거예요. 분별해야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사실 그대로 거짓되게 알아서 거짓된 알매 수반되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참되게 알아가지고 그에 따른 불만족 없는 고멸의 삶을 살아낼까? 이게 사실은 수행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야죠. 자, 이랬을 때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분별해서 한다라는 요 말을,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동진 씨, 네. 분별해서 한다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 정견. 잘못 분별해서 아는 거는 정견이 아니지. 이걸 나타내는 말이 인식이야. 자, 교재에 제가 그 적어드렸어요. 자, 교재에 보면 인식에서 사전을 찾아드린 건데 1.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암. 요거죠. 분별해서 하는 거죠. 2. 심리.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인지라는 말로 쓰여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과정. 3.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그것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념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이래 했는데 3번 이렇게 들어가면 뭐 상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인식이라고 하는 말에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위자나띠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식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요렇게 위자라티라는 말을 놓고 이제 경전은 윈냐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식이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윈냐나 이게 식이죠. 식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위자나티 띠 코 윈냐나 이렇게 나오죠. 위자나티 띠 코 따스마 윈냐나 띠 우자티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식이라고 불린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 뭐예요? 식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설명 필요 없이 우리는 식이라는 이거를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건 알죠. 그죠? 우리말 마음이 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심이라는 말로도 나타나고 의라는 말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식이라고도 나타나죠. 경전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심의식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공통된 그러니까 어떤 몸통으로 보면 마음이라는 그건데 이것이 각각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 상황에서는 심이라고 불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의라고 불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식이라고 불린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죠. 마음에 대한 뭐 근본적인 이해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기 때문에 인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라고 정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겁니다. 정법우님, 그러면 이 식이라는 마음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색수상행식 5온 중에 하나잖아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거든. 그러면 이 나의 구성원 중에 하나라는 이 식은 나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요 차지하고 앉아 있는 정적인 것. 요렇게 식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냥 정적인 상태, 대상이 무엇이라고 알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대상은 라고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형태의 정적인 것일까? 아니면 아니야, 이 마음은 무언가 행위하는, 작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냥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가만히 앉아 있는 이걸까? 아니면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구체적인 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걸까? 요 두 가지 중에서 묻는 거예요. 구체적인 액션.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해피스님이 그렇게 정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보자라고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고 경전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식입니까? 왜 식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정적인 알미라면 대상을 아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알았기 때문에 알려진 상태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경에서는 무엇이 식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명사 상태로 말하지 않고 동사로 말하고 있다고요. 동사에서도 이렇게 내가 대상을 만났을 때 이 대상이 구체적이잖아요.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상이 정보분임이 아니고 박보분임이다 라고 이것과 저것 중에 이것이 아니고 이거요 라고 분별하는 구체적 액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본 대상이 박보분임이요 이렇게 안다는 거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직접 액션을 담당하고 있는 행위자다라는 부분. 요 개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놓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거지만 극한 불교계에서 오온을 설명하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박보부님을 보고는 박보부님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냥 내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이다. 이게 수의 과정을 거치고 상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본 그가 박보부님이요. 이렇게 안다.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하고 경전이 말하는 경전은 분명히 자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라고 말하는 이런 식이라는 곳에다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잖아요. 분별해서 아는 일을 식이한다는 거예요. 왜 식이야?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다. 정보부님 아니고 박보부님이다라고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은 나에게 대상이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아는 인식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상에 가서 비로소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존의 해석은 이건 어쨌든 부처님 생각하고 다르다. 그죠? 위자나티라는 동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에는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무엇을 인식하는가? 신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쓴맛을 인식하기도 하고 매운맛을 단맛을 떫은 맛을 떫지 않은 맛을 짠맛을 짜지 않은 맛을 인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니까 박보부님 무엇을 인식한다라고 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했지만 맛이지 뭐. 맛이라고 하는 하나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다고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동준이다. 여기는 박보부님이다. 여기는 정보부님이다. 이렇게 다양한 존재 상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준보부님이요. 이렇게 분별해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맛이라고 하는 것도 맛은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떫지 않은 맛, 짠맛, 짜지 않은 맛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양한 맛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지금 내 혀에 닿은 이 맛은 이건 쓴맛이요.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분별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자리는 어딜까? 자,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위치가 어디죠? 이 이야기죠. 뭐. 여기서 이제 맛을 인식한다라고 한 거. 기본적으로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게 있죠. 감각 주관이죠. 인식 주관. 이 대상으로 되는 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들에서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맛을 인식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지금 자리가 어디냐 하면 요 미잖아요.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대상을 설이라고 하는 혀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이거예요. 뒤에 공부할 거지만 요거 안입이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거는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식에다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라는 6가지 근. 그러니까 요거 60 이렇게 말하고 6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더해진 상태. 무슨 얘기냐면요. 내입처라고 하는 게 인식 주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거거든요. 보는 일을 직접 담당한다라고 말하면 어쨌든 그건 뭐 나죠, 뭐. 그죠? 내가 지금 불교에서는 나의 삶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 육내입처 감각 주관이라는 것은 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저기 지렁이는요. 동준 씨, 네. 지렁이가 눈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렁이가 본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네. 지렁이 눈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눈은 고방에 있고 귀가 있나요? 촉감 그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렁이는 보는 능력은 없다고 들었어요. 듣는 능력도 냄새 맡는 능력도 맛보는 능력도 다만 몸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 감각적인 느낌을 가지고 헤쳐가고 음식을 찾아 먹는. 근데 지렁이도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이겠지만 마음작용이 있겠죠. 지렁이라고 하는 그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지렁이라는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한 것으로의 지렁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생명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지렁이라는 좀 낮은 수준의 축생, 중생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일단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인지하기도 하는 이 육감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육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하고 따지면 신과 촉, 의와 법 요 두 가지밖에 가지지 못한 지렁이 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인간은 이 6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럴 때에 인간하고 지렁이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하고 지렁이하고 차이는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지난 삶의 과정이 축생으로 태어나야 하는 악업의 결과로 지렁이로 태어났겠죠. 지렁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순간 지렁이한테도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으로의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다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렁이의 몸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지렁이한테는 눈이 없으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지난 삶의 과정으로 쌓여는 있어도 이건 작용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렁이한테도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게 쌓여 있다고.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안근이라고 하는 몸에 속한 눈이라는 기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전생들을 통해서 쌓여 있는 이 안식이 작용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로 사는 한평생. 지렁이는 얼마나 살까? 한 1년 사나 모르겠네. 지렁이로 사는 요 한평생 동안은 안식은 새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보는 일을 못하니까. 안이비설신의 중에 결국은
지렁이란 몸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그 조건 상황에 의해서 몸과 관련해서는 신식, 그러니까 6가지 마음 중에 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신식밖에는 작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 수준의 마음의 작용, 의식이 작용을 하겠죠. 인간하고 지렁이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결국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 주관이다라고 하는 내입처, 이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인식의 주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마음만 가지고, 그러니까 육식, 마음만 가지고 인식의 주관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지렁이도 보아야 돼. 지렁이도 전생의 윤회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렁이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렁이는 못 보잖아. 왜냐하면 마음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안식과 안근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보는 능력을 갖는 거란 말이죠. 요런 개념. 그래서 그러니까 인식 주관이라는 육내입처는 안입이 설신의라고 불리지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육식과 육근이 함께한,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에서 인식의 주관이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뒤에 이제 좀 상세히 보겠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식이 인식한다라는 말로 정의가 되면서 거기에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니까 맛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시해 놓고 그 중에 어떤 맛인지 지금 혀에 닿은 맛을 인식한다, 분별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요 자리에서는 지금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온은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 식을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내입처와 외입처 간에 만나가지고 여기서 조금 좀 애매하기는 해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안 속에 안식도 있고 안근도 있잖아. 안식과 안근이, 즉 마음과 몸이 함께한 상태에서 대상인 색을 감각해가지고 안식을 또 만들어. 이게 중복이 되죠. 이게 사실은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 정말 기막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인식작용을 통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에 있다. 요 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내입처 인식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내가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박보님 이게 보는 내 마음이 지금 한순간 보는 일에 의한 어떤 존재 상태를 갖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오랜 지나온 삶의 과정, 이 몸으로 한 60년 쌓아놓은 거든 전생들의 윤회 과정을 통해서 쌓아놓은 거든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지난 삶에 누적된 결과인 그 식온, 식의 덩어리진 상태가 몸과 함께해서 본다. 이렇게 해야 할 건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설명하게 될 텐데 삶의 설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 포인트 하나가 누적된 삶의 과정이 있는가 하면 지금 삶의 과정이 있다. 누적된 삶과 지금 삶을 구분해서 경전을 이해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 우리 오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 순간순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되어진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오온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쌓여 있다라는 개념은 어쨌든 지난 삶의 과정이 모여 있는 거거든.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거거든. 이 누적되어 있는 그것에 집착하면 그게 나요? 라고 해서 오치원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데 지금 사는 것도 나의 삶이고 나라고 하는 것도 나의 삶이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을 산다라고 말하는 이 나는 어때요? 과거 삶의 결과가 누적되어 있는 덩어리, 그러니까 누적되어서 온이라고 덩어리, 누덕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상태를 나로 삼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잖아. 이렇게 그 누적된 삶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삶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그 개념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니 안식이 안근과 함께 색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안식을 또 만드냐 이런 상황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내입처라고 하는 이 안이비설신의는 누적된 거라. 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식 이거는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는 무덕이야. 그 무덕이 누적된 마음이 지금 내 몸의 일부인 뭐라 해? 그러니까 눈을 안근과 함께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니까 비로소 감각 주관인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대상을 보고는 이 대상이 박법은입니다 라고 아는 마음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에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은 그만해야겠네요. 원래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좀 길게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온만을 주제로 하는 거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죠? 색수상행식 마지막으로 다 했잖아. 근데 경전은 결국은 경전이 삶을 설명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한 가지를 보자고요. 동준부부님 있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 무엇을 식이라고 말하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이랬거든요. 요 똑같은 문장이 다른 경전에서 또 나타나요. 자, 요거 보세요. 오늘 드린 교재를 잠깐만 보고 마칠게요. 오늘 요 2장짜리 드린 거 있죠? 오늘 드린 교재에 2페이지로 가볼게요. 2페이지 맨 위쪽에 벗이여 식이라고 하는데 벗이여 어떻게 식이라고 불립니까? 무엇을 식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벗이여 인식한다,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라고 하여 벗이여 식이라고 불립니다. 똑같은 문장이죠. 어쨌든 왜 식입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위자나띠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무엇을 인식합니까? 즐거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로움이라고 인식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고 인식합니다. 벗이여 인식한다고 하여 벗이여 식이라고 불립니다. 분명히 왜 식입니까? 인식하니까 식이지. 이렇게 말한 건 똑같아. 근데 우리 앞에 오온을 정의하는 경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인식합니까? 라고 하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 인식 주관의 자리에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인식 객관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여기서 뭐 이 6가지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를 대표로 말한 거죠. 그죠? 내입처 외입처를 설과 미의 관계로 이렇게 말해서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인식하는 그거로 식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경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이 경에서는 요거 이제 맞지마니까야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이거든요. 여기서는 왜 식입니까? 라고 하니까 인식하기 때문에 식입니다. 라고 똑같이 말을 했는데 근데 무엇을 인식하죠? 라고 하니까 인식하는 내용물이 달라진 거야. 뭐라고 말을 해요? 즐겁다고 인식하거나 괴롭다고 인식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인식합니다. 여기 색성향 미촉법 어디에도 즐겁다라는 느낌, 즐거움의 경험, 괴롭다는 느낌, 괴로움의 경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내용 안 들어있죠? 색성향 미촉법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예를 들어서 경전이 오늘 설명할 때 설과 미를 통해서 내입처, 외입처 간의 인식작용을 말했는데 다른 경전에서 달리 말할 때는 뭐 비와 향 통해서 이런 냄새 저런 냄새를 인식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똑같은 자리니까 이 뭐 6개 중에 어떤 걸 뽑아가지고 대표고 말했을까 요 차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문제가 색소경 미촉법 어디에도 안 들어있는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 일이 삶의 과정에서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인식한다는 일이 사는 이야기 중에 한 군데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면 색성형 미촉법 중에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뭘까요? 삶의 과정에 인식이 2번 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죠? 어차피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는 일인데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니까 같은 자리를 제시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두 가지를 전혀 엉뚱한 두 군데 자리를 지칭하면서 인식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경전이 틀렸다고, 경전이 실수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공부 끝내는 거지. 경전이 말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따지고죠. 인식하는 자리가 삶의 과정에 한 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식하는 일이 만약에 유사한 경전이 또 하나가 있어서 3번 각각 다른 3가지를 제시한다 그러면 인식이 3번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건 못 봤어요. 보니까 삶의 과정에는 인식한다는 일이 2군데가 있는 거야. 2군데가.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학에서 교재 만드는데 보면 삶의 메커니즘 하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1차 인식과 2차 인식이라는 표현을 쓰죠. 1차 인식, 내입처, 외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을 만들어요. 요거 1차 인식이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3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만난다. 요거 촉이라고 하죠. 촉하면 수, 느낌, 경험이 생기잖아요. 요렇게 경험이라는 게 락, 고, 불고, 불락 요렇게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식이 바로 뭐라 그래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거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요 느낌을 요 느낌, 요 경험을 인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식이 인식하는 2번째 자리가 내가 박법부님을 보고 박법부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기서 누적된 안식이 몸과 함께 박법부님을 보고 지금 삶의 하나의 식을 새끼쳐서 만들었어. 그랬더니 생겨난 식도 어떤 식이냐 하면 인식작용을 하는
그런 시기야. 팔팔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놈이야. 이 생겨난 시기 뒤따라 3, 4와 촉해서 생겨나는 수 요거를 대상으로 새롭게 생겨난 시기 뒤따르는 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요거 2차 인식. 이렇게 설명되는데 사실은 12연기를 해석하는 삶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심되는 자리가 사실은 여기에서 나타나죠. 오늘 드린 자료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에는 요거는 5온의 영역을 조금 넘어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에 대한 이어지는 과정으로 2차 인식의 과정. 똑같은 식은 식인데 왜 인식하는 대상이 다를까? 두 번째 인식 과정까지를 함께 말을 해야 5온에 대해서 특히 식에 대해서 식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은 이렇게 소개하는 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식의 두 번째 인식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